자, 우리 아이한테 집을,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사실 최근에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집이 아니라 집을 가질 수 있는 무기, 핵무기,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드디어 조성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초딩에서 중딩 넘어가는 구간이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다 하는 부모님들 오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 혹은 결혼한 분들도 귀 쫑긋 세워주세요. 이제 청약은 무조건 결혼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저 게임 졌고 템 뿌립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 혜택 대폭 강화해 주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올려주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내용도 있고요. 정책 자금으로 집을 살 때 우대금리 더 쳐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청약 통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배우자 합산을 보죠.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그러니까 민간 분양에서 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따질 때 나 말고 우리 와이프 혹은 남편의 점수까지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의 보유기간은 절반만 인정하고 최대 3점까지만 쳐줍니다. 꼴랑 3점 같지만 1, 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게 바로 청약입니다. 자, 민간 분양에서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유형을 더해서 총 84점이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대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되는데 저는 아파트가 500채 정도 있으니까 일단 빵점. 그리고 부양가족은 우리 식구를 다 세는 게 아니라 세대주인 나를 제외하고 세는 거예요. 독거 청년이니까 빵명. 다행히 5점 주네요.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표를 보면 다 이 생각합니다. 언제 만들었더라? 대부분 이때 거의 처음으로 통장을 다시 까봅니다. 맨 밑에 보면 저는 만으로 딱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니까 12점. 지금까지 나온 점수를 다 더하면 저는 빵 더하기 5 더하기 12는 17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슬픈 소식이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일단 무주택 기간은 변하는 게 있나요? 없죠. 결혼 여부랑 관계없이 아파트는 500채니까 여전히 유주택으로 빵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결혼해서 주민등록표에 세대 1으로 들어온 우리 예쁜 아내가 5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점은 10점이 돼요. 통장 가입기간도 바뀌는 게 없어서 여전히 12점이겠죠. 근데 아까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도 절반을 인정해서 합산한다, 다만 3점까지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제 아내가 통장을 저와 똑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면 본인의 가점은 12점이겠지만 저의 파티원으로 힐러 역할을 할 때는 3점을 줍니다. 결혼을 가정하고 점수를 다시 계산해보면 이번엔 빵 플러스 10 플러스 15는 25점이 되는 거죠. 저야 그렇지만 무주택인 분들은 사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어쨌든 결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8점이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개편한 보유기간 3점 더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양가족 5점까지 더해서 8점 오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점의 페널티를 얻고 이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디버프 맞기 싫으면 파티 믿고 게임 해라, 결혼해라 이겁니다. 그럴 거면 결혼도 랜덤박스로 시켜주든지. 자, 개편한 두 번째 내용 동점자 선정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가점제 동점 시 추첨이 아닌 장기 가입자 우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간 분양에서 가점이 똑같다면 뺑뺑이를 돌려서 한 명 뽑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 이 날짜가 오래된 사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만들어야 되냐? 너무 빨리 만들어도 안 좋다면서요. 우리 아이 통장 언제 만들어줘야 돼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마지막 미성년자 인정기간 파트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자고요.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까지 1, 2번은 민간 분양이 가점제 얘기였고 3번은 이제 공공분양으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통장에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정확히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넣었냐가 되는 거죠. 똑같은 30살이어도 어떤 사람은 20살 때부터 매달 10만원씩 10년을 부어서 통장에 1200만원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작년부터 10만원씩 넣어서 120만원이 전부란 말이에요. 둘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 좋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 통장을 미리 만들어줍니다. 한 달 최대 1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만드는 게 장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미성년자 제한을 걸었어요. 만 19세 이전에 통장에 넣은 돈은 직전 2년까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통장을 얼마나 일찍 만들든 만 17세부터 넣은 돈만 센다는 거죠.
이 사례는 10만원씩 12년 부었으니까 총액은 1,440만원입니다. 하지만 청약에서 인정하는 건 만 17세 이후 불입한 960만원이에요. 이게 바로 인정금액이란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만 19세 이전 2년, 만 17세부터가 아니라 만 19세 이전 5년, 만 14세부터 인정금액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10만원씩 11년을 부었으니까 1,320만원을 인정받는 거죠. 자, 요약하면 우리 아이가 중2병이 걸린 것 같아 슬슬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내. 그때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최적기입니다. 자, 계산해보자고요. 이때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10만원씩 넣으면 30살이 됐을 때 1920만원짜리 청약 통장이 아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청약시장에서 핵무기예요.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펜하이머가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통장이야 이렇게 20대에 줘봤자 어차피 그 통장 해지하고 여자친구랑 여행 가요.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엄마가 관리하세요. 우리만의 맨해튼 프로젝트. 자, 오늘 내용 어려운 분들은 그동안 했던 청약 공부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림비급에서 만 17세의 통장 만드는 게 최고의 효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2병에 만들면 되는 걸로 AS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인테리어인 괜찮아요.